안녕하세요. 광복절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최근 약 2달 정도 일본의 헛짓이죠. 12회 올해 광복절은 기분이 좀 남다르죠. 아무튼 더위에 열대야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속이 허해지기 때문에 가끔 따뜻한 것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할 주제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반응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월스트리트 자본들, 미국의 스마트머니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추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S&P 500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근 2년 동안의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 붉은색 동그라미, 작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락했을 때입니다. 저때 약 2달 동안 25% 하락했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많이 하락했었죠. 그리고 현재 맨 오른쪽 동그라미죠. 지금 지수가 약 9%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점이 9%고요. 지금 현재는 500일 이동평균,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약 5% 정도 하락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수 지금 동그라미 친 쪽부터 왼쪽부터 쭉 보시면 대부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하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곧바로 12월 말까지 추락했죠. 저때 페드,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이렇게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오토파일럿 기억하시죠? 오토파일럿이란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다가 5월달 화웨이 그 배제 그때 내려가다가 다시 200일선에서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하락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조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0월달 25% 하락에 반도 하락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신문 기사만 보면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차트 모습만 보면 완만한 조정인데 왜 이렇게 월가, 그 다음에 신문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추적해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거의 그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위기급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이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0.6%까지 줄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것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밤 8시 53분인데요. 아까 저녁 6시, 5시쯤에 인버트, 즉 10년과 2년이 장단기 금리 현상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결국 신문들, 언론들, 그 다음에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요즘 시끄럽게 상당히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요일 오후 5시쯤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난리죠.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호황이 있으면, 작년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 주고받고 왔다 갔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들이 있다.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특집 방송을 꾸며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러한 반응들은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이 나오는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일요일에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한마디로 리포트 핵심 요약을 하면요,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2.0에서 1.8%로 하향했다. 0.2% 하향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예, 굳이 영어 안 보셔도 됩니다. 한글 보시면 됩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9월 1일자로 3천억 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경제 성장률을 0.2% 낮춘 1.8%로 본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예상치,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심리적, 그 다음에 경제 불확실성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이런 외부적 변수,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변수는 완만하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근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내년 2020년 대선 전에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금리를 인하해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뜬금없이 낸 게 아니라요, 주식시장이 좋아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걱정이 없어. 계속 강조하죠. 금리 인하한 것을 미국 경제가 위험해서 이러면 주식 폭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하할 때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얘기를 했죠.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걱정이 없다. 다만 관세 3천억 달러 부과로 인해서 이 무역 전쟁, 이 분쟁이 생각보다 경제 침체, 경제 성장 하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또한 이 무역 분쟁이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이니 빨리 이 변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니 금리를 내리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골드만삭스만 이런 내용을 낸 게 아니라요, 지난주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사업부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메릴린치는 원래 투자은행이었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릴린치는 뭐라고 했냐면요, 12개월 내에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 위기 아닙니다. 리세션이 올 확률이 3분의 1, 33%다. 이렇게 확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certainty around US-China trade war. 즉,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좋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즉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이 무려 33%니까,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에 올 확률이 높아진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유럽, 한국과 일본,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야. 그러니 금리 빨리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한술 더 뜬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2020년,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불과
2015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제로금리를 예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25%입니다. 제로금리라면 거의 2%를 내려야죠. 어마어마한 이 금리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스탠리도 뭐라고 했냐면 could come if trade tensions keep rising. 그렇죠. 미국과 무역 분쟁 격화 때문에 이렇게 본다. 골드만삭스도 예상했잖아. 내년 대선 전까지 아예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하향되고 모건 스탠리는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늘 새벽 종가, 수요일 새벽 종가로 1.649%입니다. 1.649%.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죠.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 금리는 바로 쭉 보세요. 2013년 수준입니다. 물론 2016년 12월 하반기에 잠깐 내려온 적은 있었지만 거의 현재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뭐다? 제로금리 기준금리였을 때 국채 금리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금리를 내려라 하고 시장이 이미 채권 금리로서 압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라 증권, U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BS 같은 경우 올해 9월과 12월 두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거든요. 계속 미국의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노무라는 일본이고 UBS는 스위스 증권사지만 이들도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요일 날 오는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이죠. 애플, 그 다음에 전자기기, 즉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9월 1일에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을 연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연기를 미국 소비자가 위험에 처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물가 인상 압력 때문에 그럴까요? 충분히 물가 인상 압력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가 기록한 2%를 넘었습니다. 2.4%인가 됐는데 이 얘기는 뭐죠? 금리를 지금 인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될 때인데 그만큼 투자은행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싸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 압력. 그런데 3개월 연장을 해줬습니다. 12월까지. 작년 12월에 무슨 일 있었죠? 주가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면 3개월 안에 빨리 인하도 하고 신호를 다오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세라고 지들이 합사했는지 그분들이 만나서 손을 잡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 보면 마치 약속한 것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국 증시 향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아직 페드, FOMC까지는 9월 중순이니까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주가를 폭락시킬 수는 없어요. 왜? 최근에 50일과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면 결국 페드가 이런 투자은행과 증시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즉 페드 멤버, FOMC 전까지 페드 멤버 누군가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든지 할 때 이런 시장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이야기해 주길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기다려도 저 시그널을 즉 페드 멤버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런 의도, 즉 증시가 원하는 뉴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 현상을 가지고 증시의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200일 이동평균선 위의 주가가 움직인다면 긍정적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작년 12월과 같은 지금보다 약 15%, 10% 가까이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금리 인하 가능성, 즉 미국 경제 문제 없어. 인슈어런스 컷 형태로 다시 한번 누군가가 이 말을 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요. 한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인데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1.233%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 그리고 이보다 낮았던 때는 지난 2016년 6월, 7월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35%였습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1.25%였죠. 그걸 감안한다면 한국도 올해 안에 12월 안에 최소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시장이 압박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9월에 인하한다 그러면 한국도 따라서 한 달 이내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혹시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감안하시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요, 글로벌 주요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하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작은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호주, 터키, 브라질에 이어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와 인도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인하 포지션을 미국이 이어받는다면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죠. 한국도 따라 붙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금리 인하에 동참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작년도 주가 하락과 비교해서는 3분의 1 수준도 아닌 상당히 하락 조정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나 언론들에서 그다음에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떠들고 있는 것, 크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런 흐름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봤습니다. 자, 말씀드린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정말 그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경제 위기로 가는 신호인지 아니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마스 류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약 3주 만에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잘 지내시고요.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열대야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